자, 페이지 87페이지요.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영상을 못 본 사람들은 오비탈과 양자수를 꼭 공부해 주세요. 오비탈, 양자수,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좀 많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전자를 채우는 방법이에요. 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전자 배치는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는 2개가 채울 수 있죠. 두 번째 껍질부터 8개가 찹니다. 그죠? 세 번째 껍질도 8개가 차고요. 네 번째 껍질에 8개가 찰 수 있는데 2개까지만 딱 채우면 원자번호 20번까지가 완성돼요. 됐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2, 8, 8, 2 요걸 외우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전자가 들어있음을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이걸 외우세요. 연습 많이 하십니다. 20번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도 아니거든요. 요거 오늘 반드시 익혀가세요. 전자를 채울 때는 어떻게 채우는 거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4S에 2개 이렇게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2단원이 끝날 때까지 연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걸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그 오비탈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S 오비탈과 P 오비탈밖에 안 배우니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됐나요? S 오비탈이라고 하는 곳에는 전자를 2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라고 쓰는 거고요. S 오비탈엔 전자를 2개 채울 수 있어요. 최대 2라고 쓰는 겁니다. P 오비탈에는 전자를 총 6개를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6까지 채울 수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전자 6개가 채워져요.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6개, S 오비탈에 2개 이렇게 해서 전자를 순서대로 쭉 채우면 20개의 전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입니다. 원자번호 20번까지밖에 안 배우니까.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요거 반드시 외우세요. 오늘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숫자가 앞에 크게 써져 있는 거 있지. 이 숫자를 주양자수라 그래요.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이 앞에 큰 숫자가 주양자수인데 이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을 얘기해요. 요거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S는 첫 번째 껍질에 1주기에 2S, 2P까지 가면 두 번째 껍질에 2주기에 3까지 가면 세 번째 껍질에 3주기 4까지 가면 네 번째 껍질까지 4주기. 됐어요? 니네 주기율표 머릿속에 들어있니? 주기율표를 보면 이쪽 끝에 수소 있지? 이쪽 끝에 헬륨이 있거든요. 1주기에 2개의 원소밖에 없어요. 왜? 1주기에는 전자를 2개밖에 못 채우니까. 됐니? 그럼 두 번째 칸에는 리베붕, 탄질산, 플로린, 네온. 그래서 8개가 차지. 왜? 8개를 채울 수 있으니까. 3주기는 나마, 알시 뭐 이렇게 외우죠. 거기도 8개거든요. 왜? 3주기에도 8개를 채울 수 있으니까. 4주기부터는 되게 많아요. 중간에 끼어드는 애들이.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안 배운다는 건 굉장히 쉬운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수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채워? 1번이니까 처음부터 1S에 하나만. 그치? 헬륨의 경우에는 어떻게 채워? 2개니까 1S에 2개. 이렇게요.
리튬은 3번이니까 1s에 2개 끝, 2s에 하나. 됐니? 어때요? 되게 쉽지, 그치?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플로리는요 9번이에요. 어떻게 채우면 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를 채우면 9번이 끝나지.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그네슘이요 12번이에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 다음에 3s에 2개.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니네 헬륨이 몇 주기 몇 쪽인지 알아? 수소가 몇 주기 몇 쪽인지 알아? 1주기 1쪽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양자 수가 1번이니까 1주기, 전자가 하나 차 있으니까 1쪽. 그래서 1주기 1쪽 칸에다 수소를 넣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리튬의 경우에는 전자 껍데기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그러니 2주기 맨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가 하나니까 2주기 1쪽 위치에다 리튬을 넣는 거예요. 그럼 플루오린은 껍데기가 몇 개 필요해? 2주기. 되니? 그럼 얘는 2주기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위치하고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알아? 플루오린의 원자가 전자. 맨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됐어요? 그러면 플루오린은 그림을 그릴 때 1번 껍질에 2개, 2번 껍질에 총 몇 개가 차있는 거야? 7개까지 채울 수 있지.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7개요. 그래서 17쪽. 됐나요? 2주기 두 번째 칸에 17쪽에다가 플루오린을 집어넣는 거예요. 됐니? 그럼 마그네슘은 몇 주기 몇 쪽? 3으로 끝났으니까 3주기 2쪽. 원자가 전자가 몇 쪽? 2개니까 2쪽.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요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갈 거야. 니네들이 오늘 해야 되는 건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됐나요? 이 전자 배치 할 때 규칙이 있어요. 87페이지 전자 배치 규칙이요. 요거 별표 2개짜리입니다. 전자를 채울 때는 규칙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채워야 돼요. 내신용입니다. 자,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전자를 채우는 전자 배치의 규칙. 전자 배치의 규칙은 총 3개가 있어요.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내신용으로만 출제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싸움의 원리. 차곡차곡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차곡차곡 쌓아야 해. 무슨 뜻? 전자를 채울 때는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요. 어디서부터 쌓느라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먼저 채우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 먼저 차곡차곡 채워요. 여기 한번 보듯이 수소에 1s에 하나 채우고 1s에 2개 채우고 1s에 2개, 2s에 하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가죠. 그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전자를 쌓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많은 오비탈 중에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애는 누구니? 1s요. 그 다음 누구야? 2s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차곡차곡 채워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함정시험은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요것도 한 칸은 꼭 보세요. 한 종류가 아니에요.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 해주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의 경우만 따로 빼고요. 헬륨부터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수소 원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위에 쪽 걸 써야 되고요. 수소 원자 말고 나머지를 물어보면 아래쪽 걸 써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에너지 준위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D는 뭐고 F는 뭔가요? 수능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S오비탈과 P오비탈만 배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요. 에너지 준위는 수소와 나머지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보세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요 앞에 일자를 주양자수라 그랬어요. 주양자수는 무슨 뜻이냐면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해요. 화학에서 오비탈이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숫자로 표시합시다. 그게 주양자 수예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시할게요. 그게 주양자 수예요. 양자 수라는 건 숫자죠. 그 숫자만 딱 보면 에너지가 누가 큰지를 알 수 있게 약속한 거야. 그걸 주양자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원자는 앞에 숫자가 크면 에너지도 커요. 앞에 숫자만 크면 에너지가 커요. 앞에 숫자만 크면 에너지가 커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 수가 크면 에너지가 커요. 됐니?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는 같아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는 같아요. 어디에 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는 같아요. 이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입니다. 그러니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밖에 없죠. 1s에 차면 바닥 상태, 나머지에 차면 모두 다 들뜬 상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외우세요. 자, 얘는 어떻게 쓴 거냐면 1s, 2s, 2p, 3s, 3p.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4s, 3d.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지. 그러니 한 번쯤은 외워주셔야 돼요. 저거 채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살짝 보세요. 1번 껍질에는 1s밖에 없어요. 주양자수 1번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양자수 2번 껍질에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다시 주양자수 3번에는 3s 오비탈과 3p 오비탈, 3d 오비탈이 존재해요. 그래서 껍데기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다양해지는 거죠. N 4번 껍질은 4s, 4p, 4d, 4f까지 있어요. 5번 껍질까지만 해볼게요. 5번 껍질에는 5s, 5p, 5d 이런 순서대로 가겠죠, 그죠? 자, 채우는 방법 한 번만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화살표를. 첫 번째 칸 1s, 두 번째 칸 2s, 세 번째 칸 2p, 3s, 네 번째 칸 3p, 4s, 다섯 번째 칸 3d, 그 다음 누구? 4p, 그 다음 누구? 됐어요?
다음 칸 누구? 데니. 이렇게 칸을 채워요. 다시요. 1번 꺾일에는 1S, 2번 꺾일에는 2S, 2P, 3번 꺾일에는 3S, 3P, 3D, 4번 꺾일에는 4칸, 5번 꺾일에 5칸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1S, 2S, 2P, 3S, 3P, 4S, 3D, 4P, 5S. 되셨어요? 자, 수소원자 다시 한번요. 주양자 수만 크면 에너지는 크다.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는 같다. 하지만 나머지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애는 없다. 그러니 순서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자들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채워가는 거죠. 2, 6, 2, 6, 2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많은 것들 중에 여기까지밖에 안 배워요. 되게 간단하지. 채워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X. 산소의 경우에 원자번호 8번입니다. 자, 어떻게 채우면 되니? 1S에 2개 채우면 되죠. 2S에 2개 채우면 되지. 2P에 나머지 몇 개가 차면 돼? 4개가 차면 되죠. 위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원자 번호가 돼야 돼요. 되니? 자, 요거를 전자로 표시해 줄게. S 오비탈은 네모 박스 하나. S오비탈은 네모 박스 하나. 요 네모 박스의 개수를 오비탈 수라 그래요. 다시 네모 박스의 수를 오비탈의 개수라 그래요. 그럼 S오비탈은 개수가 하나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니? ES오비탈이니까 박스 하나요. 2P오비탈은 박스가 3개예요. X축, Y축, G축 이렇게 세 방향으로 돼 있어서 S오비탈은 공 모양이어서 방향이 없어. 그래서 박스 하나. P오비탈은 X축, Y축, G축으로 있어서 3개 방향에 각각 박스 하나씩. 되니? 그래서 S오비탈의 개수를 물어보면 1개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P오비탈의 개수를 물어보면 3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자를 여기다 채울 거야. 8개로.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되니? 그래서 P오비탈에는 총 최대 6개까지 전자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왜? 박스가 3개니까. 저 박스 하나에는 전자를 딱 2개밖에 못 넣습니다.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넣는 거예요. 되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여있지. 어때? 싸움의 원리에 맞아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산소가 있었는데 똑같은 산소인데 1S에 하나 차고요. 2S에 2개가 차고 2P에 5개가 찼어요. 자, 전자수로 따지면 총 8개 맞지? 산소 맞아요. 그런데 얘는 1S에 하나밖에 안 찼고 2S에 2개가 찬 건 맞는데 2P에 갑자기 4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가 됐지. 무슨 뜻?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2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찬 거죠? 그럼 원래대로 정확하게 채우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먼저 채워야 되지. 그치? 그런데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질문이요.
1s 오비탈과 2p 오비탈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높다고? 2p 오비탈이요.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간 이유가 뭐야? 에너지가 많아져서. 됐어요? 에너지를 흡수해 먹고 튕겨서 이쪽 방으로 건너간 거야. 그럼 이건 싸움의 원리에 정확하게 맞니? 아니고. 에너지는 낮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잘 맞았어? 이걸 우리는 바닥 상태라 그래요. 그럼 에너지 준이 싸움의 원리에 차곡차곡 맞지 않은 애를 뭐라 그래?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상태, 들뜬 상태 구별되나요? 싸움의 원리에 정확하게 맞아? 바닥 상태. 싸움의 원리에 맞지 않아? 들뜬 상태. 됐니? 여기다가 꼭 한 칸을 넣어. 차곡차곡 싸움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싸움의 원리에 위배되면 우린 그걸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 들뜬 상태라고 한다. 그럼 싸움의 원리에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에너지 준위는 차곡차곡 외워주셔야 되겠죠. 에너지 준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봅시다. 싸움의 원리예요. 어때? 엄청나게 어렵진 않죠, 그죠? 차곡차곡. 대신에 처음 배우는 내용 같으면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연습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요. 요거 별표 하나 합니다. 물리하는 애들도 여기다가 별표를 치셔야 돼요. 얘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저거 이렇게 써오는 애들 많아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렇게 쓰는 애들 많습니다. 이거는 알파 베타 할 때 베타 맞지, 그지? 됐나요? 저거는 이렇게 써서 베타적이에요. 남을 싫어해요. 밀어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로 꼭 써야 돼. 됐니?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됐지? 이렇게 써서 이게 I인지 어인지 선생이 구별 못하게. 됐어? 그래서 야 이거 I잖아. 선생님 이거 I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I도 어이도 다 맞을 수 있는 방법이죠. 어때? 됐냐? 선생님이 이런 걸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무슨 뜻이냐? 오비탈 한 개에는 반드시 전자를 최대 2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으면 안 돼요. 오비탈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 네모박스라고 한다고 했지. 저 네모박스 하나에는 전자를 반드시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넣어요. 되니? 두 번째, 저렇게 채워진 2개의 전자는 반드시 방향이 반대여야 돼요. 방향이 반드시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 앞쪽을 배운 애들은 양자수를 배웠어요. 양자수의 맨 마지막 스핀 양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거든요. 전자는 표시법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나.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양자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스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전자 하나를 채워도 됩니다. 박스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전자 2개를 채워도 됩니다. 박스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전자
두 개를 채웠는데 같은 방향이면 안 됩니다. 됐니? 박스가 하나 있었어. 여기에 전자를 채울 때 세 개를 채우면 안 됩니다. 됐니? 박스에는 전자를 하나 또는 두 개를 채울 수 있는데 방향은 항상 언제나 반대 방향. 그러면 얘네 두 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지 않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맞게 딱 채우면 무슨 상태? 바닥 상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맞지 않으면 무슨 상태? 들뜬 상태. 됐니? X. 틀려오는 거 체크할 수 있겠니?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애는 들뜬 상태라고 쓰지 않습니다. 됐어요? 다시요. 그래서 맨 마지막 칸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애는 들뜬 상태라고 쓰지 않아요. 됐니? 싸움의 원리에 위배되면 들뜬 상태 맞고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면 들뜬 상태라고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애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자가 채워지는 완벽한 진리인 거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저게 어긋나는 애는 자연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지. 그래서 이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들뜬 상태예요 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애는 들뜬 상태가 아닙니다. 됐니? 박스에 두 개씩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자를 하나씩 채워갑니다. 저렇게 살짝 실수에 틀릴 만한 것들 하나씩 체크해 주세요. 3번. 얘를 훈투의 규칙이라 그래요. 훈투의 규칙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자를 채울 때는 가급적 홀 전자의 수를 많게 채웁니다. 홀 전자 수가 많아질 수 있게 채워요. 다시요. 가급적이면 홀 전자 수가 많을수록 좋다 이런 뜻이야. 홀 전자 수가 뭐냐 도대체? 오비탈 안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있는 상태를 홀 전자라고 해요. 다시 오비탈 안에 전자가 하나 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를 홀 전자수라고 합니다. 그걸 가급적이면 많게 채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X. 이거 되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질소 한번 해볼까요? 7번이에요. 자, 그러면 전자 배치 한번 써볼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를 채우면 7번이 완성됐죠. 네모 박스 한번 그려볼까요? SO비탈은 네모 하나, SO비탈은 네모 하나, PO비탈은 네모 3개. 됐니? 자, 전자 채워봅시다. SO비탈에 전자 하나와 전자 하나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이거 질문하는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 처음 거를 내리면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대 방향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하나. 됐지? 자, 그럼 이 뒤에 잡으세요. 뒤에. 이 뒤에 채울 때는 어떻게 채운다고?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갑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요. s 오비탈에 하나,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인데 여기다가 2개를 순서대로 반대 방향으로 채웠어. 순서대로 반대 방향으로 채웠어. 그럼 여기부터 순서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채우면 안 되니? 이렇게 채워도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가 된 거죠. 됐어요? 그럼 따져봅시다. 어떤 게 맞는 거냐? 얘는 홀 전자수가 몇 개야? 3개. 되니? 얘는 홀 전자수가 3개입니다. 그럼 얘는 홀 전자수가 몇 개니? 여기 하나밖에 없죠. 1개예요. 그럼 가급적이면 어떻게 채운다고? 홀 전자수가 많게 채우는 거야. 되니? 얘는 전자가 여기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끼겨 넣은 거죠. 전자와 전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밀어요. 반발력이 생겨서 튕겨 나가야 되는데 억지로 여기다 끼겨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다 끼겨 넣으려면 에너지를 줘서 강제로 넣어야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홀전자수가 많으면 안정. 억지로 끼겨 넣으면 전자의 반발력이 커지죠. 그래서 불안정. 그럼 어떻게 채우는 게 정상적인 거야? 홀전자수 많게 채우는 게 정상적인 거야. 되셨나요? 얘가 좋은 선택인 거죠. 그럼 이렇게 채워서 3개의 홀전자수를 만들면 훈트의 규칙에 맞아요. 이렇게 채우면 훈트의 규칙에 어긋났어요. 되니? 마지막 하나요. 훈트의 규칙에 위배되면 우린 그걸 들뜬 상태요 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의 원리에 위배되면 들뜬 상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면 들뜬 상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훈트의 규칙에 위배하면 들뜬 상태라고 표시해요. 되니? 당연하지 않겠니? 당연하지 않겠니?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칠판에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 얘네들 잘 봐. 이거 되게 자연계에 전자가 들어갈 때 누가 인으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이죠. 저절로 들어가요. 얘네들도 되게 웃기지만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냥 웃긴 거야. 이게 코인 노래방이에요. 되니? 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됐어? 여기가 1S방이야. 여기가 2S방이고요. 여기가 2P방이에요. 됐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 3S방도 있을 테고 여기 어딘가에 3P방도 있을 거지. 되니? 잘 보세요. 여기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쑥 들어왔어. 노란 애가. 어느 방으로 들어갈까요? 자, 아무데나 들어갈 것 같지? 잘 봐. 얘는 노래 한 곡 부르는데 100원이야. 되니? 얘는 노래 한 곡 부르는데 10,000원이야. 됐어? 얘는 1억이에요. 됐어? 얘는 10억이고요. 얘는 100억이에요. 되니? 노래를 반드시 한 곡 부르고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그러면 네 처음 들어간 1번 타자는 어디에 들어가겠냐?
당연히 100원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계니까.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막 불러. 됐지? 자, 두 번째 애가 들어와. 어디 들어가겠니? 100원짜리 들어가겠죠? 됐니? 에너지가 작은, 금액이 싼 순서대로 차곡차곡 채운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 녀석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 어쩔 수 없지. 여기로 가는 수밖에. 네 번째 녀석이 들어오면 어떻게 가? 어쩔 수 없지. 여기로 가는 수밖에. 됐니? 자, 이제 문제야. 다섯 번째 애가 들어오면 어디로 가? 셋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피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는 이 세 개의 방 중에 아무 데나 먼저 채워도 돼요. 반드시 피오비탈이 이렇게 세 칸이면 여기서부터 채우는 게 아니야. 여기 채우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채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 가격이 다 똑같으니까 방 세 개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들어와서 셋 중에 아무 방이나 골라가겠지. 됐어요? 그래서 피오비탈은 전자가 찰 때 아무 방이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됐어? 여기 잘 여기 노래하고 있었지, 그치? 그럼 다음 애가 또 들어와서 피오비탈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가겠니? 여기 비어있는데 여기 들어갈 거야? 애매하지, 그치? 그러니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잘 봐. 버스가 있어. 자리가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 운전사가 있고 여기 타지, 그지? 나는 개인적으로 맨 뒷자리 창가를 좋아해요. 내가 여기 앉았어. 그런데 두 번째로 들어온 어떤 아저씨가 자리가 졸라 많은데 두리번 데다가 여기 앉는 거야. 쌩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겠냐? 그지? 졸라 이상하지. 그럼 전자끼리는 안 이상하겠니? 그래서 전자도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런 데를 채우는 거예요. 한 마리씩. 그래야 서로 반발력이 안 생기겠죠. 그게 제일 마지막 훈투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전자가 채워지는 규칙은 매우 당연스럽습니다. 체크해야 되는 거 뭐라고? 싸움의 원리에 위배되면 들뜬 상태에, 훈투의 규칙에 위배되면 들뜬 상태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면 들뜬 상태라는 단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따로 표시하는 건 네. 존재하지 않는 애를 표시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됐어요? 자, 하나만 해봅시다. 결론. 그럼 7번 질소는 홀전자가 몇 개야 돼야 돼? 3개. 외울 수 있겠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마그네슘은 홀전자가 몇 개니?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 홀전자수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수업을 안 듣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네모박스, 3개의 네모박스, 하나의 네모박스,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아, 홀전자수 없네. 이렇게 써요. 다시, 산소는 홀전자수 몇 개야? 8번이거든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박스 하나, 박스 하나, 박스 3개. 하나, 둘, 셋, 넷. 홀전자수 2개예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 동안 시험 시간이 끝나요. 됐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홀전자수를 외우세요. 부탁입니다. 홀전자수를 외우세요. 됐나요? 써줄게. 잘 외워. 주기율표를 보면 1족 있어요. 그치? 2족 있고요. 3족 있죠. 안 됩니다. 니네들은 3족을 배우지 않아요.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는 거 맞지? 되니? 자, 원자과 전자 한번 써볼까요? 이 두 줄이거든요. 화학을 잘하는 애들은 이 주기율표를 갖고 노시면 됩니다. 자,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조기 원자과 전자수를 얘기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8쪽의 원자과 전자수는 없어요. 원자과 전자라는 단어는 껍데기의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중에 반응에 참여하는 애. 됐나요? 그런데 18쪽 원소는 맨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는 있는데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죠. 기활성기체니까요. 그래서 18쪽 원소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를 0이라고 표시합니다. 대비 족의 일자리를 쓰면 원자과 전자 18쪽 원소는 0. 그래서 자, 홀전자수 한번 써볼까요? 이거 외우세요. 홀전자수. 리튬의 홀전자수 몇 개? 외우는 거예요. 베릴륨의 홀전자수 몇 개? 홀전자수 외우세요. 10, 123, 210. 10, 123, 210. 요거 몇 번만 해보면 습관적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10, 123, 210. 됐어요? 홀전자수의 개수는 10, 123, 210. 자, 마그네슘 몇 주기 몇 쪽? 3주기 2족. 됐어요? 주기율표는 후헬리베 이렇게 외우지 않아요. 그거 중딩이야. 후헬리베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주기율표는 20번까지 몇 주기 몇 쪽인지 외우는 거예요. 마그네슘 몇 주기 몇 쪽? 3주기 2족. 홀전자수 몇 개? 0개. 됐어? 산소 몇 주기 몇 쪽? 2주기 16족. 홀전자수 몇 개? 2개. 데미 한 번만 더요. 인 몇 주기 몇 쪽? 2주기 몇 주기 몇 쪽? 외워. 주기율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3주기 15족이에요. 홀전자수 몇 개? 형 1, 2, 3 3개요. 됐어요? 이걸 하나씩 전부 하다가 시간 없어요. 홀전자수는 시험 문제에 미치도록 많이 나옵니다. 아예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화장실 비번을 이 홀전자수로 바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너무 급한 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안 바꾸고 있습니다. 니네들 이 홀전자수 진짜 잘 배워보세요. 전교 1등 하는 애도 나한테 수업을 안 들으면 이 홀전자수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니네는
보자마자 홀전자 수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단 주기율표에 몇 주기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외워주셔야겠죠. 이게 니네들 화학을 졸라 잘하게 만들어주는 딱 두 줄이에요. 되니? 맞출 수 있겠어? 해볼까요? 플로린이요. 홀전자 몇 개? 봐, 플로린이 몇 주기 몇 쪽인지 모르니까 저걸 외워도 소용이 없지. 얘는 2주기 17쪽. 그러면 하나야. 됐어요?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까? 알루미늄이요. 홀전자수 몇 개? 얘는 3주기 13쪽이요. 그럼 홀전자수는 1, 0, 1 이렇게 되죠. 하나예요. 되니? 그럼 니네 전제 조건. 중딩 때부터 선생들이 주기율표를 외우라고 시키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수헬리베밖에 못하지. 그게 니네들 수준인 거거든요. 2학년이 돼서 화학원을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주기율표가 수헬리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네모 박스에 몇 번째 칸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됐나요? 칼슘 몇 주기 몇 쪽? 4주기 2쪽. 홀전자수 몇 개? 0.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이 이 홀전자수를 외워주는 순간에 시험 시간을 매우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10, 1, 2, 3, 2, 1, 0 외울 수 있겠어요? 주기율표를 외워주시고요. 홀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니? 자, 하나만 상식으로 더 해볼까요? 상식. 이걸 원자의 전자배치라고 하고요.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요거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원자는 11번이에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 찹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찬 거 맞죠? 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가 차야 안정,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트륨은 원자가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안정하지가 않지. 그럼 전자 7개를 받을래? 하나를 버릴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전자를 하나 버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가 없어졌지, 그지? 누구랑 똑같아진 거야? 네온이랑 같아졌죠. 그지? 그래서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걔는 안정해져요. 그래서 화학에서 누군가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이유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플로린이 원자번호 9번이에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가 차겠지. 얘는 그럼 어떻게 생긴 거라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총 찬 거죠. 8개가 돼야 안정해요. 7개를 버릴래? 하나를 받을래? 하나를 받아요. 그래서 플로린은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였는데 하나 나왔으니까 6개가 됐지. 누구랑 같아진 거야? 네온이랑 또 같아졌죠. 이 온이 되는 이유, 전자를 버리거나 받아서 이 온이 되는 이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두 글자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은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한 전자들의 위치 이동이 화학인 겁니다. 그러니 전자 배치를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됐나요? 자, 중요한 포인트 2개 적어드렸어요. 싸움의 원리 뭐라고?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러려면 에너지 준위를 외웁시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2개가 차는데 방향은 반대여야 돼요. 절대로 들뜬 상태라고 쓰시면 안 되고. 후트의 규칙, 홀전자 수가 가급적 많게 채우는 거야. 그러려면 홀전자 수를 외워주는 것도 괜찮죠. 10, 123, 210 습관적으로 조금씩 외워가세요. 그럼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 학교에 다른 애들이 1S에 2개, 2S에 2개 박스를 막 그리는 동안에 얘네들은 2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됐니? 그게 화학 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칠판 지울게요. 다시 해요.